0784 왕초보를 위한 특별기획 사암침으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려면 이것만큼은 알아야 한다. 일부 강좌에 김영호님께서 댓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의 내용을 음성으로 설명을 더해주시면 모든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국립맹학교, 서울국립맹학교에 침술과 물리치료 가르쳐 주시는 시각장애 교사님들을 위한 보수교육에도 거의 해마다 참여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 수업이 어려웠었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최한 전국의 시각장애 교사님들 보수교육 온라인 강좌에도 참여했었는데 채점도 참여하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냥 후레쉬 영상만 음악 배경으로 깔고 올렸네요. 일깨워주신 김용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음성으로라도 보고 계시는데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녹화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암침, 이것만 알면 핵심 원리 끝.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정말 쉬워요. 아닌데 사암침 어렵다는데 원리만 알면 쉬워요. 특히 허허실실의 개념만 알면 사암침의 반은 이해한 거예요. 불건강이란 장부와 조직 기능에 결함이 생긴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디 염증이 생겼든 암이 생겼든 어느 장부에 결함이 생긴 것, 그것은 곧 질병입니다. 그리고 항상성이 깨진 거예요. 항상성이 깨졌다. 항상성 유지력으로 생명력이 계속 보존되고 있는데 그만 항상성이 깨졌다. 그런데 그 깨진 항상성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허증 때문이래요. 또 원인을 살펴보니까 실증 때문이래요. 허실 판단만 하면 쉽게 사암침 적용할 수 있고 나와 내 가족의 건강 주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폐질환일 때 폐 기능이 부족해서 생긴 병, 그것은 허증이겠죠. 예를 들어서 폐질환일 때 폐 기능이 과항진되어서 생겼다, 그러면 그것을 실증이라 한다. 하지만 어떤 폐질환을 허증이라 하는지, 어떤 폐질환을 실증이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겠죠. 그런데요, 원칙만 알면, 즉 의학적인 상식 전혀 없어도 폐의 정상적인 기능이란 무엇인가만 이해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이 판단은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왕초보님들을 위한 사암침 족집게 강좌, 1타 강좌, 사암침법 기초틀잡기, 그리고 사암침 왕초보 교실, 사암침법 TV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쉽게 발견하실 수 있어요. 모든 재생 목록 보기, 모든 재생 목록 보기 눌러서 차근차근 열람해 보시면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고, 또 랜덤으로 들어오신 분들 일단 사암침, 그거 쉬운 요법이구나, 이 강좌로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초틀잡기 왕초보 교실, 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의 방송 교재 보시고 수시로 복습해 보세요. 가족의 건강 주치 가능합니다. 또 전문 의료인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더 훌륭한 의료 서비스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2부 사암침법 정승격 정열도, 그리고 각경맥 정승격 적용 요법 예시를 통해서 허증이란 무엇인가, 실증이란 무엇인가 같이 고찰해 보십시다. 1. 근골격계 질환과 폐의 정상 기능,
폐정격 경혈도와 함께 살펴봅니다. 아니, 폐는 호흡력인데 근골격계 질환이 폐와 관련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신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의 과학적 지식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터득할 수 있어요. 경혈도 먼저 소개하는데, 경혈도 보시기 전에 우리 방송은 자석을 팔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석 얼마예요? 수시로 말씀드렸는데도 랜덤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러시겠죠. 어쨌든 주변 가까운 곳 자석상에서 3파의 1대 네오디듐 연구 자석과 이 가운데 NS 구분용 막대 자석을 사시면 돼요. 저는 대한자석이라는 곳에서 자석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 10수년째 대한자석과 거래하는데요. 여기는 중국에 직접 공장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품질을 믿을 수가 있고 또 히토류 가격 때문에 등락을 하거든요. 국제적으로 히토류 가격이 올라가면 자석값도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또 내려가고, 그런데 많이 올랐대요. 하지만 아직까지 개당 15원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여기서 구입하세요. 30용 자석 사려고 합니다 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5천만 원어치를 구입해도 저한텐 땡전 한 푼 구전 없습니다. 앞광고, 뒷광고 아니에요. 제가 거래해 보니 믿을 수 있는 곳이라 추천드릴 뿐입니다. 폐정격은 태백 N극면, 태연 N극면, 소부 S극면, 그리고 어제혈에는 S극면, 이 4개의 경혈을 씁니다. 폐정격은 폐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 즉 폐허증이 되어서 발생한 호흡기계 및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한다. 먼저 삼도인 침구요결 제28장 요통문에 삼도인께서 폐정격을 써서 아주 난해한 병증을 치료한 경험례 2건을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 이어드립니다. 한 남자가 나이 60에 구배를 환하여 입맛이 쓰고 먹지를 못하며 흉중이 찢어지는 것 같고 똑바로 서면 신장이 평일에 반에 불과한지라. 태백대원을 보하고 소부 어제를 사하였더니 3도의 행보가 소이할 뿐이더니 다시 6, 7도에 쾌전하였다. 폐정격. 7번째 임상례. 한 남자가 나이 20에 구배를 환하기 시작하여 나이를 따라 더욱 심한지라. 폐정격을 썼더니 1도의 반쯤 펴지고 앙와하면 등에서 철골성이 나더라. 폐정격. 구배라는 말은 콰지모도 증후군이에요. 그건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후만증, 척추 후만증 또는 측만증 다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등이 이렇게 굽어지고 꼬부랑 할머니가 됐고, 그리고 앞가슴 이렇게 튕겨져 나오고, 그래서 거북이처럼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삼도인께서는 폐허증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폐정격을 썼습니다. 이게 폐의 정상적인 기능과 관계가 있어요. 이러한 예를 통해서 삼침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폐의 정상적인 기능 중에는요, 제일 으뜸인 기능이 호흡력이죠. 그런데 그 호흡력은 muscle and bones와 관계가 있대요. 이 그림 보시면서 근육과 뼈, 횡경막은 흉강과 복강, 흉강, 갈비뼈 생각하세요. 그리고 뒤에 척추뼈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런데 그 한 덩어리는 복강을 분리하는 강력한 근육벽이 횡경막과 그 부속 시스템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갈비뼈, 그리고 뒤에 척추,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인데 횡경막이라는 근육과 복강벽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다. 사이사이, 그리고 앞뒤로, 즉 앞판 뒷판으로 그러한 강력한 근육벽이 둘러싸고 있다. 뼈에 부착되어 있다. 들숨, 흡기. 흡기 시엔 화살표 잘 보세요. 갈비뼈와 함께 이 흉경막과 그리고 부착된 근육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확장되고,
낼 숨, 즉 호기 시엔 내려가 수축합니다. 흉골, 립스, 갈비뼈는 흉곽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뼈입니다. 그들은 폐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약간 움직입니다. 저를 잘 봐주세요. 같이 해보십시다. 숨쉬기 운동. 일단 크게 흡기를 해보십시다. 갈비뼈 들리죠, 위로. 이때는요, 횡격막 그리고 부착된 복강 내의 복벽이 함께 위로 올라간다고요. 이 화살표. 이번엔 낼 숨. 그러면 들린 갈비뼈가 내려가고 횡격막 근육도 내려간 거예요. 여기 화살표. 그러니까 호흡력은 폐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흉곽 시스템이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즉 풀모너리 시스템은 단지 허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러싼 흉곽의 갈비뼈, 척추뼈, 그리고 둘러싼 근육이 함께 한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이 횡격막은 뒤에 이렉터 스파이니 마슬스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척추 기립근. 뼈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근육이 신전합니다. 근육이.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시 흡기 올라가죠. 척추 기립근이 함께 횡격막과 움직여요. 낼 숨 시에도. 호흡력이 약해지는 것은 폐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갈비뼈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크게 호흡할 수 있어요? 아픈데. 그래서 호흡이 짧아지죠. 즉 갈비뼈와 뒤에 척추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 그리고 그 흉골 등등이 기능이 약해지면 호흡력도 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골격계의 정상 기능까지도 흉강의 근골격계도 폐의 정상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삼도인이 보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됐네. 앞가슴도 튀어나왔네. 폐 허증이구나. 무엇으로 판단하셨을까요? 호흡력으로. 이 환자는 호흡력이 매우 약하구나. 문진 복진 다 해보시니까.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 허리를 이렇게 펴주셨어요. 폐전격으로. 해보세요. 잘 펴집니다. 꼬부랑 할머니 허리 대부분 폐전격 쓰면 슬로우 비디오 보는 것처럼 펴집니다. 폐와 기도를 압박하는 척추로 인한 호흡 곤란. 빌려온 자료에서 이 그림, 그리고 요결 28장 요통문의 네 번째 증 장국노현, 머리가 발에 달만치 구부러진 증 요법, 폐가 상해했는지라 태백태우를 보하고 소부오제를 사하라 폐전격. 그런데 진단상 척추 디스크 문제는 전혀 없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허리가 굽어지면서 키가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폐전격을 쓰는데 상식적인 생각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일단 의학적인 판단 뒤로 하시고, 빌려온 자료에서 폐는 약 20 내지 25세가 되면 성숙합니다. 약 35세 이후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폐 기능이 점차 감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폐 기능이 점점 약해진다. 폐 허증인 상태가 필연적으로 온다.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약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나 숨가쁨을 느끼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 아니라 폐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호흡력이 약해지고 허리가 이렇게 굽어진다면 그건 정상이라 할 수 있다. 그건 노화 과정 중에 하나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그것은 폐에 심각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진단을 받아보라 했는데, 그러한 진단을 통해서 척추 기립근도 약해지고 흉경막의 근육도 약해지고 그래서 자꾸 뼈가 견인이 안 되니까 구부러진다. 그러면
서희 치료와 함께 폐전격 적용하시는 거죠. 말씀드렸듯 슬로우 비디오 보는 것처럼 이게 보여요. 진짜예요. 많은 분들이 폐전격으로 꼬부랑 할머니를 허리를 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삼침법 기초 원리는 매우 쉽다. 즉 어떠한 병을 놓고 볼 때 이것이 허증이냐 실증이냐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그런데 그 판단 없이 예를 들어서 기관지 천식에 알레르기성 비염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폐 허증인지 폐 실증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예요. 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도 그건 가능하다. 제가 가끔 서의사들이 삼침 배우기가 더 쉽다라고 말한 게 그거예요. 서의사들은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먼지 알레르기가 심하네, 이 사람은 무엇이죠, 습기 알레르기가 심하네 등등 판단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땐 즉 드라이한 상태인 폐, 이때의 천식 환자는 무슨 요법을 쓰면 되고요, 또 너무 습한 상태의 천식 환자는 이런 요법을 쓰면 됩니다 하면 서의사들은 아니 이럴 수가, 삼침이 갑이다, 저절로 탄성 나옵니다. 의학적인 판단이 어렵긴 해요. 그러나 왕초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허실을 판단 내릴 수 있어요. 경맥들은 자체의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의학 대사전. 그런데 정상적인 기능이 약해서 생긴 병, 그것은 폐의 경우 폐전격을 쓴다. 폐 기능이 약한 질병, 폐 기능이 과항진된 질병에 따라서 알고 보니까 폐호흡력이 약하면 근골격계, 즉 흉강을 지지하는 근골격계도 약해지더라. 당연히 폐전격이죠. 폐전격. 삼도인께서는 거금 450여 년 전에 엑스레이, 초음파, MRI 등도 없이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건 폐허증이야. 일단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 보세요. 이번에는 폐점막 면역질환과 관련한 폐의 정상 기능, 그리고 폐성격 경혈도 함께 살펴봅니다. 집중을 위해서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